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군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 국방TV가 첫 방송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개국해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국 1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국방TV가 앞으로도 정부의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소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양희룡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TV 개국 1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방TV는 지난 10년 동안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군의 신뢰를 높이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전후방 각지는 물론 해외 파병 지역까지 달려가 우리 군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온 국방TV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을 때 튼튼한 안보와 국방도 가능하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TV가 군의 참모습을 알리고 정부의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훌륭한 소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TV는 권희석 국방홍보원장 주관으로 개국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더 발전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방TV가 공모한 UCC와 기획안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UCC 공모전 일반 부문에서는 숙명여대 학군단 포스타의 꿈팀이, 군 장병 부문에서는 공군본부 정훈공부실 강범준 상병이 최우수상인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획안은 미녀와 야수를 기획한 주식회사 콘텐츠월드가 최우수상인 국방홍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네, 국방TV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국방 전문 채널인 국방TV는 국민과 군의 가교 역할을 하며 열린 국방 홍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오전 6시 본방송 첫 전파 송출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국방 전문 채널 시대를 연 국방TV는 1950년 7월 4일 창설한 국방부 촬영대가 그 효시입니다. 전방을 누비며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활동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국방부 촬영대는 이후 군사영화 촬영소, 국방부 정은국 군영화 촬영소, 그리고 국방부 국군 영화 제작소로 변신을 거듭하며 장병들의 활동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했고 55년여 동안 수많은 군 영화와 국방뉴스 등을 제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의 국방TV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국방TV는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방 난시청 지역과 격오지, 낙도, 함상 근무 장병들에게는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고향의 부모들에게는 안방에서 군에 간 자녀의 생활을 볼 수 있게 해 궁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방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하는 등 열린 국방 홍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TV는 국내 유일의 안보 전문 미디어입니다. 따라서 안보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방TV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 진행자들이 이끌어가는 교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흡인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소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 아이디어 공모전은 물론 국군 장병의 긍정적인 병영 생활을 이끄는 창작 영상물 공모전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바른 방송 언어상과 2013 이태리 군사영화제 최우수상, 2011 한국 PR대상 PR 프로그램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방 전문 미디어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콘텐츠 생산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당국에서 군의 무형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 국방TV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식 제고, 해외 파병 장병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통일한국의 위상 수립 등 미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미디어로서 방송의 사회적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방TV는 앞으로도 범국민적인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 현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리 현지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놓고 40분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실상 유일한 핵 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를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갖고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고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진 핫산 물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10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한반도 주변 4개 나라와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인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협의체로 우리나라와 영국, 중국, 일본 등 총 2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들을 개발해 사업화하고 이를 녹색기후기금 자금으로 개도국에 전수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기 다련장 천무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사정거리 80km의 축구장 3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다련장 천무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육군 1포병여단은 1일 오전 대화력전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천무의 전력화에 따른 부대 개편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천무는 1980년대 개발된 다련장 구룡을 대체하게 됩니다. 사정거리가 구룡의 2배 이상인 80km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타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 번에 230mm 로켓 6발을 발사해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방호력을 갖춘 차륜형으로 개발돼 최대 시속 80km로 45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사격 재원 산출과 실시간 화력 지원, 다양한 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발사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지상무기 발사 체계입니다. K239 다련장이 전군 최초로 우리 천호포병대대에 배치됨으로써 육군 화력 전력을 한 단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그 전력화의 중심에 저와 우리 천호포병 대대원들이 있음에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천무 전력화에 따라 부대는 간부 비율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운용 교육과 함께 야전 시험과 해상 사격 등 최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차기 다련장 천무로 개편된 부대는 앞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를 복사하듯 무엇이든 실물과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이 공군 전투기 부품 수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만 원짜리 정밀 전투기 부품들을 10분의 1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입니다.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내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는 엔진 부품을 마모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터빈 덮개를 드러내 마모된 부분을 깎아 다듬고 그 위로 3D 프린터가 미세한 금속 분말을 발사해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이와 같은 3D 프린팅 수리 기술은 F-15K 엔진 제작사인 GE의 품질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원래 있는 소재하고 다른 소재를 그 위에 얹어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특성이 월등히 이제 밑에 있는 베이스 그 소재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측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큰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오려면 4천만 원을 내고 2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수리하면 비용은 300만 원, 조달 기간도 3분의 1로 단축됩니다. 공군은 이를 통해 연간 3억 7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절감하고 또 특히 조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 해서 국내의 어떤 생산성 및 창조 국방에 적극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교육용 모형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등 플라스틱 부품 16종도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제품이 양산되면 연간 1억 3천만 원이 추가 절감되고 조달 기간도 1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이 지난 30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우수 논문을 선발하는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대학교 외에 일반 대학원생들도 활발히 참여해 안보와 국방관리, 무기체계 등의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대 창설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우수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경진대회의 성격으로 개최됐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굳건한 안보의식이며 안보의식은 민과 군의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의 안보학술대회는 민과 군의 소통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생들이 갈고 닦았던 지식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고민하는 하나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부디 국가안전보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참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국방대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국내 11개 대학교 50여 명의 학생들이 안보정책 군사전략과 국방관리 군수조달 리더십, 그리고 운영분석 컴퓨터공학 무기체계의 3개 분과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민군 학술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런 환심사기와 성과평가 간의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직업적 성공 기준인 성과 경력 관리를 위한 행동 전략 방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집단 구성원 간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될 때 수행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응집력이 군대의 수행과 전투 유효성, 부대원의 심리적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사에는 한공대 오화석 교수와 명지대 노용희 교수,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 등 20여 명이 참가해 창의성, 설득력,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국 시진핑 시대의 국방외교 정책 변화를 연구한 아주대 석사과정 이현주 씨가 민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역 부문에서는 장영초, 정광열, 이창욱 육군대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국방대 안보학술대회 및 학술교류 세미나는 민군 간 안보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연말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지난 30일 군인공제회관에서 민간 군사기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 군사기업은 전투와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과 용역을 군에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와 전문가, 군인공제회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민간 군사기업 육성 방향과 외국의 민간 군사기업 활용 사례 등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군인공제회는 민간 군사기업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존의 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민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이 영화 수익금 1억 원을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연평해전 영화는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을 받아 제작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남은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이번 성금이 우리 바다를 지키다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은 지난해 1월 전사 또는 순직한 해군 장병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군은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을 통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자녀와 해군 순직장병 자녀들에게 매년 한 차례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김학순 감독에게 해군 수병을 형상화한 감사패를 전달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이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융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군사기술 이전으로 민간 분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14건, 매출은 200억 8천만 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중 특히 군용 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은 민간 부문의 광통신 송수신 모듈에 적용돼 앞으로 10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천억 투자를 해서 약 9배, 최근에는 한 14배, 15배 이런 정도의 그 경제 효과를 창출을 하였고요. 특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실용화율이 일반 그 대학이나 정치련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과제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선진국들의 민군 기술 협력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민군 융합 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이고 일본과 중국, 이스라엘도 민군 협력 체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가장 훌륭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의 고민은 달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달파 가지고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민군 협력 사례 발표는 스핀오프와 스핀온, 스핀업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스핀오프란 국방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것으로 AR텍의 사례가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AR텍은 ADD의 군용 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을 활용해 광통신 모듈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투자 대비 대여섯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기술에 적용해 활용하는 스핀온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사례 발표자는 이오 시스템, 토목이나 건축용으로 활용하던 민간 측정 장비를 포탄 위치를 추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개발했습니다. 무기체계 탐색기를 보호하는 사파이어 같은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각각 성숙되어 온 우수한 기술들이 서로 협력하고 융합한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매개로 민군 기술협력의 성공적인 스토리들이 널리 전파되고 아쉬운 점들은 식별하여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민군 기술협력. 칸막이를 없앤 각 부처 간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12월 1일 국방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방정책은 물론 전후반 각지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활약상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참모습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